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다음 달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황준국 유엔 대사는 의장국 권한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 의장직.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 달 우리나라 차례가 돌아옵니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황준국 유엔 대사는 의장국이 지정하는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을 가상화폐 탈취로 조달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악성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엔 사무국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도 공개 토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원로그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의장국 직권으로 긴급회의 소집이 가능합니다. 이미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3기를 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언제든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유엔 내 위상에 걸맞는 의장국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황 대사는 밝혔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뒤 우방국들과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안보리를 넘어 유엔 총회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모레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일단 경제를 포함해서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북핵이나 타이완 같은 민감한 안보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심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큼 한일중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좀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3국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나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타이완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한일 참여 가능성에 중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공동협력이라는 상징성에 방점을 둔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문구가 공동선언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번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전담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개시한 데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우려와 자제의 촉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칭더 총통 취임 사흘 만에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한 중국.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제력을 갖고 행동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의 정치적 전환을
중국이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 구실이나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 부사령관도 이 같은 영내 갈등은 파괴적이라며 다른 나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stake would be untold numbers of lives, trillions of dollars in global economic damage, and an international order, the maintenance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at's delivered relative peace and stability over the past 80 years.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공격이 불가피하거나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훈련이 양안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당사국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우려 표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停止纵容支持台独势力，停止干涉中国内政。任何危害中国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行径，都必将遭到中方坚决有力回击。 중국의 타이완 관련 도발에 대선을 앞둔 미국이 더 강도를 높여 개입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구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차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간부들과 통화하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음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녹음 파일을 토대로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 재표 결시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이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 부장 검사급 700여 명에 대한 승진, 보임 인사를 논의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해서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중 현재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는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결과를 뒤집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은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수 평의회 등 심의 절차 중에 부결돼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대교협 발표 전까지 학칙 개정을 못하더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 인원 감축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엽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서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향후 의대 모집 인원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집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전국 온라인 총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의 휴직 확대 방안 등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인데 안 전 지사는 추행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항소심 결과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대형 두상복합단지인 LCT 시행사의 실소유주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게 될 첫 재판에서 이 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합니다. 네, 지난해 겨울 경복궁 담벼락에 대문짝만한 낙서가 그려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낙서를 했던 10대는 사흘 만에 잡혔지만 이걸 시킨 이 팀장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검찰이 무려 5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사건 당시 화면부터 보시죠. 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입니다. 누군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경복궁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잠시 뒤 이 손으로 휘적휘적 하는데 담벼락에 뭔가를 그려집니다.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모습인데요.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 10대였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런데 10대들을 움직인 배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팀장으로 불리는 인물. 이 시키는 대로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탓에 추적이 어려웠고 임군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이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나 했는데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수사 5달 만입니다. 자, 낙서로 남겼던 사이트를 운영하던 30살 남성이었는데요.
낙서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자, 훼손된 경복궁을 복구하는데 1억 5천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들 범행 뒤에 있었던 20대 모방범 낙서까지 포함된 비용인데요. 국가유산청은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지난 2월 이후 105일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벽에 불이 나서 주민들이 급히 대피를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군 대한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 농장 오리를 도축장으로 보내기 전 정밀 검사 과정에서 H5 항원이 발견되자 경상남도가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뒤 105일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했고 주변 지역에도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2만 2천여 마리는 화장의 일종인 렌더링 방식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3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에는 경북 상주시 구잠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130여 명을 긴급 투입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생겨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흡연은 골절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공동 연구팀이 추적 관찰해봤더니 흡연자라도 금연을 한다면 골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사람은 흡연자에 비해 골절 위험이 18% 정도 낮았고요. 담배를 피다가 끊은 사람, 금연자는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6% 낮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평생 동안의 흡연량도 골절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멀리하는 게 좋겠네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건데요. 전남대병원 나은희 교수팀이 한국인의 비타민 D 결핍률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결핍률이 가장 높았고요. 제주와 창원 지역 결핍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나 교수는 적당한 자외선 아래에서 야외 활동을 해서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바로 일회용품입니다. 밥, 국그릇부터 수저컵 등 대부분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데요. 삼성서울병원이 7월부터 장례식장에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도 2026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 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환자용 식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다양화를 위한 추가 기준을 마련합니다. 표준 제조 기준은 환자 질환에 맞춰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당뇨와 암, 고혈압 환자를 위한 규격이 현재 마련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내후년까지 폐, 간, 염증성 장질환 식품을 위한 표준 제조 기준을 더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가 사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때
또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걸릴 수 있는데요. 질병청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서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민생이 좋아진다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함께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순방은 곧 민생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최근 우리 경제에 회복 청신호가 들어오는 건 국민과 기업,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되어 열심히 뛰며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3번 연속 개최한 첫 행사가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물가라는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 유독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것 같은 팍팍한 요즘입니다. 물가 오름세를 반영한 가계 실질 소득이 지난 1분기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업 상여 감소로 실질 근로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근로소득이 329만 1천 원으로 1.1%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어서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실질 소득은 7년 만에 최대폭인 1.6% 감소했습니다. 급여 쪽은 증가했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여금 쪽에서 5분위의 상여금 쪽에서 이제 감소한 걸로 이제 통계 수치는 나타났고요. 월평균 가계 지출은 398만 4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높은 농산물 값에 가계당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액이 40만 4천 원으로 7.2% 올라서 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이자 비용이 11.2% 증가한 13만 8천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출 쪽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보니 실질 지출이 0.4%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과 실질 지출이 함께 준 것은 3년 만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물론 상위 20%의 소비 지출이 함께 줄어서 싸늘한 내수 경기를 반영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흑자액을 뜻하는 흑자율은 7개 분기 연속 줄어서 가계 여윳돈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요자들의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 선호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청약 경쟁률 1대1 이상을 기록한 53개 분양단지 가운데 올해 도급순위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 31곳으로 58.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10대 건설사 시공 현장이었고 올해도 10곳 가운데 6곳이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먼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반려견 훈련사 강혁우 씨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호중 씨 사건 이야기해보겠는데 지금 이제 경과가 오늘 정오쯤에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김 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만취는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음주 사고 17시간 이후에 출두를 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라 보고 현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김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또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건데요. 예.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고 양형 기준이 음주운전 혐의보다는 좀 더 세다고 경찰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소속사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호중 씨 오늘 열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미루려고 했을까요? 네, 김 씨 측은 일단 어제 슈퍼클래식 공연은 강행을 했습니다. 어제 무대에서 이제 어떤 심경을 밝힐까 이게 주목이 됐으나 별다른 멘트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공연이 될 거란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운집을 했고 콘서트장은 응원과 눈물바다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네. 이게 결국 기각이 돼서 오늘 김 씨의 콘서트는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주최사가 김 씨의 불참 소식을 전하며 취소표 전액 환불을 공지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김 씨는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이 영장 발부 가능성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사실 이 가능성은 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즉 이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예. 매니저로 하여금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우선 매니저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했던 점, 또 소속사 대표를 포함해서 집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가로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이 경찰에 확보가 됐습니다. 또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직원들과 이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가 됐습니다. 예. 네, 구속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영상으로 보고 오신 것처럼 다음 주제는 강형욱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섰는데 어제 이 강형욱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 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방송에서 이 강아지를 교육하면서 보여준 친근한 모습 때문에 다들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이 폭로 내용을 보면요. 폭언과 메시지 내용 검열, 그리고 거기에 CCTV를 통한 감시, 퇴사 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 입금됐다라는 주장도 나왔고요. 견주가 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개에게는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예. 물론 주장들은 많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전 직원의 강 씨에 대한 옹호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CCTV는 강아지 훈련용이다. 또 이거는 좀 지나친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의견들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강 씨의 입장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의 입장이 좀 기다려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들이 이제 사실이라면 전 직원들이 왜 신고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동종 업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강 씨를 이제 고소하는데 신고하는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문제 직원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직서에 만약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직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도 직원들에게 아마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노동부도 이번 논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 그리고 특별 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보듬컴퍼니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논란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논란과 맞물리기는 했으나 폐업은 이미 지난 1월부터 공지가 됐던 겁니다. 다음 달 30일에 폐업을 하는데요. 폐업 진행 중에 이런 논란이 터진 거고요. 최근 중고 PC 업체에 보듬컴퍼니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매입글이 올라와서 현재 강 씨가 실제 폐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강 씨가 언제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게 언제 있느냐인데요. 강 씨 측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인터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한 사태 추이를 본 뒤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이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씨의 입장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하이브 미니진과 관련된 소식인데 지금 미니진 대표가 이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이죠. 빌리프랩에게서 고소를 당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민 대표가 지난달 이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직격했죠. 예.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발언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급기야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입장문을 내고 민희진 대표의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민 대표를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오늘 뉴진스가 컴백을 한다고요. 활동에 또 지장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더블 싱글 하우 스윗을 발매하며 뉴진스가 컴백하는데요. 재밌는 건 방탄소년단 RM과 음원 발매 시간까지 동일하게 정하고 한치의 양보 없는 일정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네. 이 하이브 내용 속에서 레이블 간의 정면 승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데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주요 안건이어서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만 이 해임안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 공방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이더리움도 미규제 당국의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23일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1.53% 떨어졌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74%와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주식이 9.3%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7달러, 0.9%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7% 하락한 배럴당 81.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에서 강한 돌풍으로 대선 후보 유세 행사 무대가 무너져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대선을 앞둔 멕시코에서 야권 후보의 유세가 한창입니다. 무대 뒤가 펄럭거리기 시작하자 선거운동원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이어 대형 스크린이 구조물과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돌풍에 유세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고 직후 유세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마이네스 후보는 급히 대피해 큰 부상을 피했습니다. Y cuando se da cuenta también corren en otra dirección, algunos saltan hacia los costados, yo salto hacia atrás. 마이네스 등 대선 후보들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세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풍을 조심하라며 당분간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Cuerpos de seguridad y ambulancias, les pido que nos guardemos todos, no hay ni una necesidad de salir, las siguientes 2 horas estén en resguardo, bajo cuidado, bajo techo, cuiden mucho a sus hijos. 미국 중남부에서도 최대 풍속 265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마을이 초토화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어간 텍사스 일부 지방은 일주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9만 명이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룩해진 천장 틈새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주방에 있어야 할 큰 그릇까지 동원돼 물을 받아냅니다.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빌라입니다. 지난해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정모 씨 일가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 이사 럼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안 떨어져서 그냥 사건이 좀 끝날 때까지 그냥 살아야겠다 이러고 살다가 이제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2, 3주 전에는 물이 거의 수도꼭지 틀듯이 확 터져가지고 이제 저희도 안 되겠다 해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물통을 놓고 닦아내봐도 임시 방편인데요. 결국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 수리를 요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 주거 환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시설을 하자 유지 보수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좀 전가된 점이 있고요. 임대인에게 가야 될 그런 법적인 책임들이 임차인에게 또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하자를 내버려두면 안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우범 지역처럼 보여지거나 정기 안전 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계속 소방 점검이나 계속 이제 건물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 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서늘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봄의 끝자락인데 날씨가 꽤 변덕스럽네요. 네, 어제는 마치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하겠는데요. 여름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8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0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 즐기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궂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휴일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비는 휴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은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도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